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충격적이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2026년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변종 니파 바이러스 소식을 접해보셨나요? 마스크만 얼굴에 잘 밀착해서 쓰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다면 오늘 제 설명을 정말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익숙해진 방역 상식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ben골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는 전신 방역복을 입고 N95 마스크를 빈틈없이 착용했던 숙련된 의료진들조차 원인 모를 감염으로 인해 차례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범인은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안에서 가장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화장실과 우리 몸 안에서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던 신장이라는 장기 속에 그 무서운 정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교한 과학적 사실과 실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이 무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자 생존 열쇠를 직접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신다면 다음에 3가지 핵심 정보를 확실하게 얻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단 7일 만에 감염된 생명체의 치사율을 100%까지 끌어올린 이 무시무시한 변종 바이러스의 진짜 과학적 정체와 왜 이토록 치명적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둘째로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속의 깨끗한 신장을 순식간에 바이러스 복제 공장으로 탈바꿈시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물을 내리는 그 짧은 찰나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폭탄처럼 온 집안으로 퍼져나가는지 그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상세히 배우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화장실 위생관리법부터 먹거리 선택법까지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줄 생존 수칙 4가지를 전문가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장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바이러스를 피하는 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왜 이토록 공격에 취약한지, 그리고 왜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 새로운 변종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의학적 통찰까지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서ben골 지역의 비극이 왜 단순한 사고가 아닌지 그 숨겨진 진실을 이제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사실 의학계에서는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판단할 때 사람과 가장 유사한 면역 체계를 가진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를 대상으로 아주 엄격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은 전 세계 의학계가 공인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026년 초에 발표된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데이터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말레이시아 계열의 니파 바이러스는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약 50%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즉, 감염된 10명 중 5명은 살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방글라데시 계열의 변종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실험에 참여한 모든 대상이
단 7일 만에 예외 없이 사망하며 치사율 100%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유튜브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며 말씀드리자면 이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검증된 실험실에서 도출된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무서운 짓을 벌이길래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앗아가는 것일까요? 그 핵심 비밀은 바로 우리 혈액 속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농도, 즉 수치에 있습니다. 이번 변종 바이러스는 감염 5일째와 7일째 사이에 과거 유행했던 바이러스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높은 농도로 폭발적인 증식을 합니다. 여러분 1000배라는 숫자가 상상이 가시나요? 이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대응할 틈조차 주지 않고 순식간에 신장과 같은 모든 주요 장기를 완전히 점령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고성능 엔진을 단 것처럼 신장으로 달려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부터 몸 전체로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진 현대의학의 기술로는 바이러스가 장기를 파괴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지만 이 변종 바이러스는 그 회복의 기회조차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위험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가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제 채널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따뜻한 마음으로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긴급한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신장세포를 어떻게 괴물처럼 변하게 만드는지 그 기괴하고도 무서운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우리가 확인했던 그 공포스러운 치사율 100%의 비밀을 풀기 위해 이제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현상을 직접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에 든 달콤한 엿이나 가래떡이 뜨거운 열기에 서로 달라붙어 하나로 뭉쳐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상적인 우리 몸의 신장세포들은 마치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일꾼들처럼 서로 독립된 공간에서 피를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니파 바이러스가 우리 신장에 침투하는 순간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표면에 특수한 단백질을 내뿜어 멀쩡하던 세포들을 하나둘씩 끈적하게 녹여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하포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세포들이 서로의 경계를 잃고 거대한 괴물처럼 서로 엉겨붙어 버리는 현상입니다. 각자 떨어져서 제 기능을 해야 할 세포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내린 사탕처럼 서로 지저분하게 뒤섞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거대한 세포 덩어리는 더 이상 피를 걸러내거나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촘촘해야 할 거름망이 끈적한 진흙으로 꽉 막혀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을 걸러내야 할 정수기 필터가 끈적한 풀로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액은 갈 곳을 잃고 독소는 몸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종 바이러스가 단 7일 만에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공격 방식입니다. 단순히 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들을 괴상한 형태로 변형시켜
장기 전체를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신장의 모습은 마치 불에 탄 숲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진 괴물세포들은 혈관을 압박하고 영양분이 전달되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단순히 한 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산불이 번지듯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까지 순식간에 전염시켜 녹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신장 전체가 기능을 상실하며 거대한 점토 덩어리처럼 변해버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리도 없이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기에 우리 몸은 자신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이 경각심은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를 어떻게 유린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바이러스가 유독 우리 신장의 문을 그토록 쉽게 열 수 있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열쇠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속이고 침입하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왜 마스크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세포들이 서로 엉겨붙어 괴물처럼 변해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 몸의 그 단단한 보안망을 뚫고 신장세포 안으로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바이러스가 가진 아주 특별한 열쇠와 우리 신장세포가 가진 열쇠 구멍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수용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열쇠와 열쇠 구멍의 관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세포의 표면에는 에프린 B2라는 이름의 아주 특수한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이 단백질은 원래 우리 몸의 혈관을 만들고 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꼭 필요한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니파 바이러스는 이 에프린 B2라는 단백질을 자신의 침입 경로로 악용합니다.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마치 정교하게 깎아 만든 열쇠와 같은 돌기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이 열쇠가 신장세포의 열쇠 구멍에 닿는 순간 아주 부드럽고도 신속하게 문이 열려버립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외부 침입자를 막아야 할 보안 시스템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반가운 손님으로 착각하여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문을 여는 방식이 예전보다 훨씬 더 교활해졌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바이러스들은 세포의 앞문으로만 들어오려고 시도하지만 이번 변종 바이러스는 세포의 앞문과 뒷문, 즉 상단과 하단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는 정점 및 기저면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도둑이 현관문과 창문을 동시에 따고 들어오는 것과 같아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도저히 손을 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그때부터 신장을 거대한 바이러스 복제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 중 하나입니다. 바이러스에게는 이곳이 자신의 자손을 퍼뜨리고 몸 전체로 실어나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인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스크는 공기 중의 비말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신장의 열쇠 구멍을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역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바이러스는 신장세포 하나를 점령한 뒤 그 안에서 수천 수만 개의 복제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 군단은 신장의 여과장치를 타고 우리 몸의 하수도라고 할 수 있는 소변으로 곧장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시나요? 신장은 단순히 아픈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펌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 세포들은 열쇠 구멍이 파괴되고 구조가 뒤틀리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끈적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정교한 필터가 바이러스의 전초 기지로 변해버리는 이 비극은 우리가 왜 개인위생을 넘어 화장실 방역에 그토록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곳을 공략하기 위해 자신의 열쇠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필터를 어떻게 유린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지식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바이러스의 전초 기지로 변해버린다는 과학적 사실은 듣기만 해도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 우리 이웃의 일상에서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그 신뢰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천에 사시는 평범한 70대 어르신 김 선생님의 가슴 아픈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깔끔하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었고 외출할 때면 늘 N95 마스크를 빈틈없이 착용하시던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선생님께서 가벼운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니파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외부인과 접촉도 거의 없으셨고 늘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김 선생님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아내분과 주말에 놀러왔던 어린 손주까지 줄줄이 확진된 것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밝혀진 감염의 원인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화장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볼일을 보신 후 습관적으로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신장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한 바이러스는 소변을 통해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변기물을 내리는 그 짧은 몇 초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그 속에는 신장을 녹이고 나온 수억 마리의 바이러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바이러스 입자들은 화장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아내분의 칫솔과 손주가 쓰던 수건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스크를 썼으니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안심이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독이 된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내 손으로 가족들을 해쳤다며 밤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 폭탄이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어떻게 가족들에게 전달되는지 김 선생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집 화장실은 안전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일이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쓰시는 건강하세요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꼭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께 전달되는 큰 통로가 됩니다. 다시 김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바이러스는 김 선생님의 몸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화장실 손잡이와 세면대 수도꼭지까지 모든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손을 뻗는 모든 곳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장에서 배출된 바이러스는 수분이 있는 곳에서 더 오랫동안 생존하며 다음 희생자를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된 바이러스가 어떻게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치밀한 생존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김 선생님 가문의 비극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신장을 유린하고 소변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끔찍한 순환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더 차분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신장 속 혈관들을 어떻게 끈적한 젤리처럼 굳혀버리는지 그 공포스러운 혈전 형성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생님 가문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 환경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가 신장 내부에서 벌이는 또 다른 잔인한 파괴 공작인 혈전 형성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장은 수많은 미세한 혈관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아주 정교한 정수시설과 같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혈관들을 통해 피가 마치 시냇물처럼 시원하게 흐르며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니파 바이러스가 신장에 자리를 잡으면 이 평화로운 흐름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정체 구간으로 변해버립니다. 바이러스는 신장 세포를 녹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피를 굳게 만드는 성분들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방에서 달콤한 설탕물을 졸이다가 검게 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달고나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이러스에 공격당한 신장혈관 안에서는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맑게 흘러야 할 피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마치 끈적끈적한 젤리나 딱딱한 푸딩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호제오에이 투토 후이엣, 즉 호제 투토 히엣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혈관 안에 피떡이 생겨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긴 혈전들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 입구마다 박혀서 피가 지나가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피가 흐르지 못하면 신장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마치 논바닥에 물길이 끊겨 벼들이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피떡들이 단순히 신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작은 혈전 조각들이 혈류를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가며 다른 장기들의 입구까지 막아버립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 한복판에 대형 사고가 나서 모든 차량 흐름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극심한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신장은 마치 불에 구워진 것처럼 검게 변하며 기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며 느끼시는 긴장감은 우리 몸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줄인 혈관을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피가 끈적하게 굳어 신장의 거름망을 마비시키는 이 과정은 단 7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몸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세포의 융합과 지금 말씀드린 혈관의 폐쇄는 마치 양쪽에서 조여오는 덫처럼 우리의 신장을 완벽하게 파괴합니다. 신장의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의 독소 수치는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뇌와 심장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일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 몸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단순히 신장 하나만을 노리는 사냥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장을 무너뜨린 뒤 전신으로 뻗어나가는 이 거대한 파괴의 행렬이 우리 몸의 다른 주요 기관들을 어떻게 잠식해 나가는지 그 처참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바이러스의 치밀한 공격 전략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지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끈적한 젤리처럼 굳어버리고 피가 통하지 않게 된 이후의 상황은 더욱 참혹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신장이라는 전초기지를 넘어
우리 몸 전체를 마치 녹슨 기계처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경운기나 기계가 관리 소홀로 여기저기 녹이 슬어 결국 모든 부품이 멈춰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니파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핵심인 신장을 점령한 뒤 벌이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신장이 기능을 멈추면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낼 수 없게 되고 오염된 혈액은 뇌와 폐, 그리고 비장까지 침투하여 전신을 부식시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뇌입니다. 바이러스는 뇌 혈관을 타고 들어가 뇌 조직 여기저기에 작은 구멍을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폐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신장에서 시작된 염증 반응이 폐까지 번지면 폐포마다 피 섞인 액체가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숨을 쉬고 싶어도 산소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는 그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침을 할 때마다 붉은 피가 섞여 나오고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지며 몸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우리 몸의 면역 창고인 비장 역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어야 할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모든 전원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신장이 녹아내리고 뇌가 멈추며 폐가 피로 가득 차는 이 모든 과정이 단 7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들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2016년의 변종 바이러스는 이처럼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파괴한 뒤 전신을 산성 용액에 담근 것처럼 서서히 녹여버립니다. 유튜브의 정책을 준수하며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 드리자면 이 파괴력은 과거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치밀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이 무거운 감정은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존의 본능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정교한 시스템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그 전말을 아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왜 평소의 작은 습관이 생사를 가르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현대의학이 준비한 마지막 보루인 치료제가 왜 그토록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속도가 우리를 어떻게 앞질러 가는지 이해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예방법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신장이 녹아내리고 전신 장기가 멈춰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이 자랑하는 치료제나 항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대한 산불이 온 산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소방차 한 대가 오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니파 바이러스 변종 앞에서의 치료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M102 점사라는 특수 항체 치료제는 분명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의 변종 바이러스는 마치 영리한 도망자처럼 이 치료제의 추격을 비웃으며 달아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점령하는 속도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지 단 5일 만에 신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수조 마리의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우리가 치료제를 투여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산의 절반 이상이 타버린 뒤에 소방차가 도착한다면 그 소방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산 전체를 구하기는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임상보고에 따르면 감염 5일째 이후에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신장세포들을 서로 끈적하게 녹여 합포체를 만들고
혈관을 피떡으로 막아버린 후에는 그 어떤 강력한 약물도 파괴된 장기를 되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변종 바이러스는 자신의 껍질 구조를 미세하게 변형시켜 항체가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숨바꼭질을 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면역 회피 현상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도둑이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옷을 계속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토록 영악한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유튜브의 보건안전 정책을 준수하며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문을 열기 전에 입구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의 강함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을 세우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치료제가 우리를 구원해 주길 기다리기보다 바이러스가 우리 신장의 열쇠구멍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집안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수천 배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제보다 예방법을 강조하는지 그 뼈아픈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바이러스의 속도가 우리를 추월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를 우리 집 화장실에서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존 수칙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실전 무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드디어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낼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99,909%의 완벽한 방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무기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비누와 소독제, 그 중에서도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가정용 살균제입니다. 바이러스는 아주 영악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의 몸체를 감싸고 있는 지방 성분의 껍질입니다. 여러분, 기름때가 가득 묻은 그릇을 주방 세제로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름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깨끗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껍질도 이와 같습니다. 비누의 성분이나 알코올, 그리고 살균제의 성분이 이 지방 껍질에 닿는 순간 바이러스는 마치 뜨거운 불 앞에 선 얼음처럼 녹아내려 즉사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바이러스 사멸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하자면 바이러스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얼려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의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바로 우리 집 안에 모든 손길이 닿는 곳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곳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의 접촉 지점들입니다. 현관문 손잡이, 전등 스위치, 냉장고 문 고리, 그리고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전화 액정까지가 모두 바이러스의 잠복처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바이러스는 신장에서 배출되어 수분이 있는 곳에서 질기게 살아남습니다. 가정용 소독제를 물에 적절히 희석하여 수건에 적신 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구역들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뿌리는 것보다 천으로 직접 문질러 닦는 것이 바이러스의 지방막을 파괴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귀찮은 집안일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적의 침입 경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력한 방어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손길 한 번이 바이러스가 우리 신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원천 봉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묻은 바이러스의 99% 이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누 거품은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킬 가장 핵심적이고도 구체적인 장소로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여러 번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의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신장에서 폭발적으로 복제된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하수도인 소변을 통해 엄청난 양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화장실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온 집안을 바이러스 천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철칙은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기물을 내리는 순간 그 수압에 의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에어로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소변 속에 섞여 있던 수억 마리의 바이러스가 이 미세한 안개에 올라타 화장실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면 이 바이러스 안개는 화장실 벽면은 물론 우리가 입에 넣는 칫솔과 얼굴을 닦는 수건 위까지 소리 없이 내려앉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향하는 바이러스 폭탄의 80% 이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안의 습기를 제거하고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건조한 곳보다 습기가 많은 곳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일을 보신 후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 공기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는 미세한 바이러스 입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또한 화장실 바닥과 세면대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마른 걸레로 자주 닦아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가정용 염소계 표백제, 즉 우리가 흔히 쓰는 락스를 사용하여 변기와 화장실 바닥을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변기 레버와 화장실 문손잡이는 소독제를 묻힌 천으로 수시로 닦아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신장에서 나와 소변을 타고 변기 주변에 머물며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줄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방역 활동입니다. 변기 뚜껑을 닫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우리 손주의 건강과 아내의 미소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집안 환경과 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했다면 이제는 우리 몸에 직접 닿는 손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한 생존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신장을 노리고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손 씻기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보통 손을 씻을 때 손바닥과 손가락만 대충 씻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2026년의 변종 바이러스는 입자가 매우 미세하여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소매 끝이나 손목 부근에도 쉽게 달라붙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위 팔뚝 부근까지 비누를 칠해 30초 이상 정성스럽게 씻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나 외출해서 돌아온 직후에는 마치 수술을 앞둔 의사가 소독을 하듯 손목까지 구석구석 거품을 내어 씻어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누의 성분은 바이러스의 껍질을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천연 살균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먹거리의 선택과 조리 방법입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인 과일 박쥐는 우리가 좋아하는 달콤한 과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약 과수원 바닥에 떨어진 과일이나 박쥐가 한입 베어 문 흔적이 있는 사과나 대추가 있다면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박쥐의 침이나 배설물에는 신장을 녹이는 바이러스가 수천만 마리씩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무에서 바로 딴 열매를 씻지도 않고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은 바이러스를 내 몸 안으로 직접 초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음식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열에 아주 취약합니다. 100도씨 이상의 끓는 물에서는 단 몇 분 만에 바이러스의 구조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따라서 2016년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날것으로 먹는 채소나 과일도 전용 세정제로 3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모든 음식을 불에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박쥐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온 대추야자즙이나 생과 일주스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는 즐거움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내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정성껏 익혀 먹는 이 사소한 일상의 실천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 규칙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수칙은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돌보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지침입니다. 2026년의 변종 바이러스는 앞서 김 선생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간병을 하던 가족들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따라서 환자를 돌볼 때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 비닐 의복과 고무 장갑입니다. 병원처럼 완벽한 방역복이 없더라도 비가 올 때 쓰는 얇은 비닐 우비와 주방에서 쓰는 고무 장갑만으로도 훌륭한 가정용 방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장에서 배출된 바이러스는 환자가 사용하는 침구류와 옷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거나 배설물을 치울 때는 반드시 비닐 우비와 장갑을 착용하여 바이러스가 묻은 물방울이 내 피부나 옷에 직접 닿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환자가 사용한 침구와 의류의 세탁 방법입니다. 환자의 옷을 일반 가족들의 옷과 섞어서 세탁하는 것은 온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선물하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환자의 세탁물은 반드시 따로 분리하여 뜨거운 물과 가정용 락스를 희석한 물에 최소한 30분 이상 담가 두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고온의 물과 염소 성분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만 바이러스의 지방 껍질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세탁기를 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환자가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와 같은 쓰레기 처리입니다. 바이러스가 묻은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비닐봉지에 담아 입구를 꽉 묶은 뒤 다시 한번 큰 봉투에 넣어 이중으로 밀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집을 넘어 우리 동네 전체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아주 성숙한 방역 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숭고한 일이지만 내가 먼저 안전해야 가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비닐 보호구와 뜨거운 물 소독, 그리고 이중 밀봉이라는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조금 번거롭고 유난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차이가 우리 가족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장할 때 바이러스는 더 이상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26년 우리를 위협하는 변종 니파 바이러스의 무서운 실체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구체적인 생존 수칙까지 아주 긴 여정을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상의 첫 부분에서 단순히 공기 중의 비말뿐만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가장 매일 사용하는 은밀한 공간인 화장실이 어떻게 치명적인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만 의지하며 안심하고 있었던 우리의 일상적인 방역 상식이 왜 이번 변종 바이러스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과학적인 데이터와 김 선생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단 7일 만에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100% 치사율이라는 숫자의 잔인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 세포들이 서로 끈적하게 녹아내려 거대한 괴물 덩어리인 하포체로 변하고 소중한 혈관들이 피떡으로 막혀버리는 그 참혹한 과정을 통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파괴하는지 그 기전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현대의학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특수항체 치료제조차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증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며 왜 치료보다 예방이 수천 배 더 중요한 생존의 열쇠인지 그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누와 소독제를 활용한 집안 방역부터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작은 습관, 그리고 가족을 돌볼 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비닐 보호막까지 실생활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4단계 생존 수칙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보는 단순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는 배우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손주들의 내일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비할 때 막연한 공포는 확신이 있는 용기로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문의 파수꾼이 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연대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멀어지게 만들려 하지만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마음이 모일 때 그 전파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화장실 위생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선택법을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과 친지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2026년의 이 무서운 위기도 반드시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수고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저 역시 끊임없이 연구하고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예방법을 실천한다면 그 어떤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도 우리 가정을 쉽게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은 평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특히 오늘 함께 나눈 화장실 방역의 지혜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바이러스가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시는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거대한 생명의 방패를 형성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실천을 통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저의 진심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익하고 긴박한 건강 정보들이 우리 주변의 더 많은 소중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단 한 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제 채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정성스럽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생존 지식들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연구를 이어가고 여러분께 더 나은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쓰시는 건강하세요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이 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들이며 우리 모두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저력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줄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